자, 그 다음에는 아까 부동산 공법이 행정, 계획법이라고 그랬죠? 행정, 계획법. 그래서 공법에서 우리 행정 계획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계획의 원칙 좀 체계를 좀 잡아드리고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우리 부동산 공법은 법이 나올 때마다 무슨 계획, 무슨 계획, 무슨 계획, 계획이 계속 나오게 돼요. 계획. 그 계획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선계획 후 개발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토는 전 국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에서 가장 유의할 점이 뭐냐? 난개발 방지입니다. 난개발 방지. 전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계획을 수립해놓고 개발한다. 계획 없는 개발 없다. 계획 없는 개발. 이걸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계획을 알면 돈이 보인다고 그랬죠? 계획. 그래서 이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토지에서는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 공법은 어떤 계획들이냐? 우리 부동산 공법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법이 제일 위에 있는 법. 이게 무슨 법이다? 소위 국토 기본법이라는 법. 국토기본법. 이 국토기본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에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국토가 나왔죠? 국토가 나오면 어디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전국이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두 개 법률이 있는 겁니다. 이 국토기본법하고 아까 했던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두 개 법률이 있어요. 국토 전반을 적용되는 법률이. 근데 이 법은 우리 시험에 출제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교재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국토기본법이 우리 부동산 최상위법이거든요. 최상위법이고 이 국토기본법에서 나오는 중요한 계획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소위 여러분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거예요. 국토종합계획. 자, 국토종합계획은 뭐냐?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합이라는 얘기 나오죠? 자, 앞으로 또 우리가 종합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약속을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종합은 항상 이건 전국적인 의미일 때 종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하면 어떤 특정 지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종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전국적일 때 종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종합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대장이 수립해. 전국적이니까. 누구? 국장이. 종합계획은 보통 장기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획이 나올 때마다 계획은 수립 단위에 따라서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장기계획은 20년 단위, 중기계획은 10년 단위, 단기는 5년이나 5년 미만의 단위. 이렇게 해서 말 장기, 중기, 단기라고 합니다. 20년이 장기, 10년이 중기, 단기는 5년. 그러면 이 종합계획은 보통 장기적으로 수립해요. 종합계획은 이건 뭐냐?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보통 청사진. 청사진은 뭐냐? 다른 말로 뭐예요? 방향이다. 또는 뭐라고 해? 지침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다시 말해서 청사진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이 아니고 방향을 정하는 계획을 우리가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사진만 가지고는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한다?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구속. 비구속은 뭐냐? 이건 계획이, 행정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막연한 방향 설정만 가지고는. 자, 종합이라면 항상 이런 뜻입니다. 종합은 전국이다. 그래서 누가 수립한다? 국장이. 장기 20년 단위로. 이건 방향 설정, 청사진이다. 청사진만 가지고는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에서 국토종합계획이 나오는데 국토종합계획 무슨 계획인가? 해석 가능하시겠나요? 국토종합계획이 뭐다? 해석해 보세요. 뭐예요? 해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고.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딜 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몇 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 국토개발의 청사진. 전국 국토개발의 20년짜리 청사진, 이게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001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국토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국토종합계획 제4차년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국토종합계획 4차 이 계획에 따라서 전 국토가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의 국토를 알고 싶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볼 게 바로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을 보면 전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까 큰 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계획에 근거하지 않으면 절대 이건 안 됩니다. 모든 저 계획에 맞춰서 개발해야 돼. 어디에 고속도로가 뚫린다. 어디 신도시가 들어선다. 그럼 어젯밤에 대통령이 잠자다가 갑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토종합계획 다 나와 있어요. 단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언제서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어떤 이런 내용이 국토종합계획 전부 다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지금 이제 모르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토종합계획 지면 이 계획에 보면 이런 계획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앞으로 남북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대비해서 휴전선 인근 지역에다 인구 50만 명 규모의 국제 평화도시 세계를 건설한다. 이런 얘기 이미 여기 나와 있다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하고 또 우리가 소위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맞춰가지고 서해안과 동해안을 따라서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안 고속도로 2개를 개설한다. 그래서 서해안을 따라서 중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빠져나오는 노선, 동해안을 거쳐서 러시아에서 유럽 빠지는 나선 2개를 갖다 만든다. 이런 얘기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에.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땅을 좋아하는 땅 전문가들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국토종합계획을 찾아보죠. 그리고 휴전선 인근지에다 꾸준하게 땅을 사는 이유가 그전 언젠가 한번 대박이 터진다 말이죠. 그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꼭 휴전선 인근지에 가서 땅을 사는데 말이지. 이 사람은 꼭 그것도 지뢰반만 땅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지뢰반.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도 아니 휴전선 인근지가 유명한 지역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아는데 왜 꼭 하필이면 그 지뢰반만 땅을 갖다 골라서 사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한 수 위야. 그분 하는 얘기가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지뢰밭이니까 휴전선이니까 땅값도 일단 쌀 뿐만 아니라 지뢰밭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뢰가 묻혀있으니까 땅을 쳐다도 안 묻잖아요. 땅값이 더욱더 저렴해. 근데 지뢰를 어떤 곳에다 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뢰를 어떤 곳에다 묻겠습니까? 자, 동물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다 덫을 넣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다 어떻습니까? 지뢰를 묻었을 거 아니냐. 만약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여기는 반드시 큰 도로가 뚫릴 땅입니다. 큰 일이라도 그죠? 큰 도로가 뚫린다. 그죠? 기가 막히잖아요. 다시 말이 맞다고 했어. 그죠? 그래서 꼭 거기다만 땅을 사. 그죠? 이런 땅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1, 2년을 내다보고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뭔가 남북관계 좋아지고 이런 신도시가 들어서고 만약 국제 평화 시대가 오면 거기는 어떻습니까? 이 휴전선 인근의 땅이 얼마 전만 해도 평당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하던다. 지금은 3만 원, 4만 원.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공동 경비구역 뒤쪽 있죠? 그쪽에 나오니까 땅값 평당 20만 원까지 갔더라 거기는. 실제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를 알고 싶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해봐야 할 자료가 뭐다?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국토종합계획 20년짜리 계획이죠. 전국적인 계획이죠.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아까 전국 시도별로 책이 한 권씩이야. 시도별로. 그럼 우리나라 시도가 총 16개 있거든요. 그럼 책 16권에다가 거기 하나 또 뭐냐? 종합본이 하나가 있어요. 종합본. 책이 총 1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국 국토를 알고 싶으면 이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 자료를 다 찾아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사무실에 다른 건 뭐라도 국토종합계획 종합본 아까 16개 지역의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이 종합본이 있어요. 이런 거 한 권 정도 여러분 사무실에 꽂혀 있어야 제대로 된 중개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꾸 찾아보시면서 어느 지역에 투자가 좀 한가 이걸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 국토종합계획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계획이 상위계획이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가 근데 이건 출제 범위는 아니라고 그랬죠. 출제 범위는 아니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법이 바로 국토 무슨 법? 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 이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이런 계획들입니다. 아까 국토계획법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라고 했죠. 계획과 이용. 계획밭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는데 그 계획에 나오는 대표적인 계획이 바로 소위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 구운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도시구운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구운계획 도시구운계획은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과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관리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자, 그럼 오늘 이제 요거 네 가지만 좀 기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도시군, 도시군이 나오죠. 앞으로 도시군은 어디 되냐? 자, 이 먼저 도시 나오잖아. 도시. 우리 흔히 도시 얘기를 하죠. 도시는 어딜 얘기할까요? 도시는 어느 정도를 도시라고 그래? 네? 보통 시를 도시라고 말합니다. 시. 네. 그럼 우리나라 시에 무슨 시가 있다? 첫째, 특별시. 두 번째, 광역시. 세 번째, 특별자치시. 그 다음 네 번째, 시. 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네 개가 있죠. 이걸 보통 도시라고 그래요. 전에는 군까지를 도시라고 했었거든요. 군까지를. 근데 2년 전부터 군은 도시에서 뺐어요. 그래서 도시군이 따로 나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군 하면 자, 아까 도시는 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시를 얘기하다 보니까 도시가 없는 곳이 나오네. 어디? 제주도.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시가 아까 물시장이네. 그죠? 그래서 제주도는 대신 도를 집어넣어 준 거야. 그럼 앞으로 도시하면 5개면 어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이걸 도시라고 그래. 예. 그럼 앞으로 도시군 하면 뭐냐? 도시군은 정확하게 6개 관할 지역을 말합니다. 6개 관할 지역. 어디? 도시 5개다. 어디까지? 군까지. 그러면 이 도시군이 자꾸 나오는 얘기가 뭐냐? 우리나라의 주된 행정업무는 저 6개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예,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도시군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하면 원래는 군까지 여기다 포함시켜서 도시라고 했는데 지금 군을 뺐기 때문에 도시군 가운데점을 찍은 겁니다. 그럼 도시군은 정확하게 몇 개를 얘기했나? 6개죠. 자, 첫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이걸 도시군이라고 한다.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 도시군은 전부 그 6개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6개 관할 지역. 그러면 이게 무슨 계획이 있다? 기본 계획이 있고 관리 계획이 있죠. 기본 계획은 뭐냐? 기본 계획도 역시 장기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도 청사지입니다. 기본 계획도 뭐냐? 청사지이기 때문에 뭐냐? 비구속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게 이제 각 6개 지역마다 있는 건데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이렇게 읽어요. 근데 특정 지역을 고유한 지명을 붙여줄 때는 거기가 도시면은 군을 빼주고 군이면 도시를 빠져야 되겠죠. 이해가요? 서울시 도시 군 그러면 돼안돼? 서울시 도시 계획,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서울시 도시 관리계획이라고 있는 거야. 네? 양평군 하면 이제 뭘 빼줘야 돼? 도시를 양평군 계획, 양평군 기본계획, 양평군 관리계획 이렇게 읽는다. 아셨죠? 읽는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하면 뭐냐? 20년 내에 수립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디 얼마? 2001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2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의미가 뭐죠? 2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것은 20년짜리 계획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20년짜리 계획이라는 것이 아니라 20년마다 수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2001년에서 2020년 이렇게 20년 단위. 그러면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하면 뭐다? 서울시 얼마짜리? 20년짜리 장기 발전의 청사진이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앞으로 20년 동안 어떤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서울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서울시가 앞으로 무엇을 꿈꾸고 있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뭘 찾아봐라? 기본계획을 찾아보셔야 돼. 기본계획. 그래서 어떤 도시를 알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자료가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중개업을 하고 싶다면 서울시에서 내가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사무실에 서울시 기본계획 한 권은 반드시 꽂혀 있어야 되지. 이거 한 권도 꽂혀 있지 않다면 이건 제대로 된 중개업자로 말할 수 없지. 왜?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요? 서울시가 뭘 생각하고 이것도 모르고 헤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어떤 도시를 알고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본계획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땅을 갖다 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전국의 땅을 알고 싶다. 전국의 토지 가운데 어디가 유망한가? 그럼 제일 먼저 뭘 찾아본다? 국토, 종합계획을 찾아봐. 종합계획을 쫙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저기 충청남도 서당진, 평택 이런 적을 거기 찾아보니까 그게 뭐라고 되냐? 당진, 평택은 서해안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 협력의 전초 기지로 삼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앞으로 서해안 시대의 전초 기지로서 평택을 갖다 집중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전국적으로 평택 또는 아까 어때? 파주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뭘 보고? 국토 종합계획을 보고. 그럼 제가 평택 가서 땅을 사야 되죠. 평택에서 땅을 사도 어디서 땅 평택 아무거나 사면 돼? 안 되잖아요. 파주 아무 데 사면 돼? 안 되잖아요. 이때 그 도시를 알고 싶을 때 뭘 찾아본다? 기본계획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럼 평택시 기본계획을 찾아봅니다. 평택시 기본계획 평택시 홈페이지에 가면 전부 다 올려져 있어요. 그게 책 이렇게 한 권입니다. 그걸 쫙 찾아보니까 평택시 중에서 여기는 앞으로 개발할 적, 여기는 시가와 예정용지를 앞으로 시가와 예정시킬 적, 여기는 앞으로 철저히 보존할 적 이런 것들 다 그 뭡니까? 도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땅을 살 때 평택에서 이 보존하겠다는 지역에 땅을 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예? 뭐 고잔지구 해가 여기는 앞으로 떴으면 신도시로서 개발을 예정적 시가와 예정용지로 되겠다고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언제 들어온지 모르지만 여기 앞으로 시가와 예정용지, 시가와 시킬 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런 지역에다 땅을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찾아보는 것이 바로 기본계획이라는 겁니다. 기본계획. 그래서 어떤 도시를 알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그 도시의 기본계획이다. 그러면 저는 평택을 선정했고 평택에 그 고잔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난 땅을 사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도로가 언제 뚫리고 공원이 언제 들어오고 학교는 언제 들어오고 여기다 무슨 뭐가 들어오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있어 없어? 없죠. 그 내용은 여기 관리계획에 나온답니다. 도시 관리계획. 그래서 이 계획은 이건 구체적 계획입니다. 구체적 계획. 이 계획은 중기계획입니다. 10년. 이건 구체적, 구속적 계획이야. 구속적 계획.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구속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관리계에서 제일 먼저 정해진 것이 뭐가냐? 그 지역의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고, 용도, 지구, 개발자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결정돼요.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토지 어떻습니까? 호주과도 같은 것이거든. 그죠? 이런 지역들 지어내면 개발할지 안 할지 못하겠죠. 이게 도시군 관리계에서 나오고 뭐 도로, 기반시설, 도로는 언제 뚫리고 학교는 언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도시마다 20년짜리 기본계획이 있고 10년짜리 중기계획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라고 합니다.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침. 그래서 도시마다 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두 개를 묶어서 말하는 도시군계획이라고. 도시군계획.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고 인근에 의정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에 뭘 수립해? 기본계획 수립하겠죠.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에 기본계획 수립하겠죠. 그러면 서울시 기본계획은 서울시 20년짜리 청사지요. 의정부 기본계획은 의정부 20년짜리 청사지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할 텐데 노력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도시 자체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예컨대 이런 것들이죠. 서울시는 너무 인구가 집중돼 있어. 너무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인구의 집중이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각종의 문제점. 첫째, 교통 문제. 두 번째, 주택 문제. 세 번째, 쓰레기 밀집, 환경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 근데 이 문제를 서울시 자체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서울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남의 땅을 뺏어오든가. 그렇죠? 아니면 아파트를 100층, 200층을 건축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다 불가능하잖아요. 아파트 200층 건축해? 돼, 안 돼? 왜 안 될까요? 아파트를 200층 건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생각해보세요. 왜 안 돼? 우리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 기술은 200층, 300층도 건축할 거야, 아마. 돈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그거 왜 안 되냐고요?
200층으로 건축하게 되면 그 아파트 20년, 30년이면 재건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재건축하게 되면 그 수익성이 생기려면 적어도 몇 층으로? 400층으로 건축해야 돼. 그래야 수익성이 나오죠? 어? 400층으로 건축했다 합시다. 그 다음에 20년 뒤에 몇 층으로? 800층으로. 이렇게 건축 수익성이 생기죠? 언젠가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면 이것들 전부 다 파괴해서 없애야 되죠? 엄청난 환경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올리는 것을 막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보니까 의정부시는 땅은 넓어. 땅은 넓은데 여기는 돈이 없어 개발 못하고 있어요. 여기는 돈이 있는데 땅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얘기죠.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 소위 광역 계획권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광역 계획권. 그럼 앞으로 여기 광역이라는 얘기 나오죠? 광역. 광역은 항상 둘 이상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도시군이 있죠? 도시군이 둘 이상 겹칠 때 광역이라는 표현을 써 앞으로. 광역. 자, 국토는 전국이라고 그랬죠? 도시군은 6개 지역이죠? 광역은 넓다는 얘기지. 어디보다 넓다? 국토보다는 좁지만 도시군보다 넓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시군이 두 개 이상 겹칠 때 광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면 보세요. 둘 이상의 도시,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지정한 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장기발전의 청사진이 뭐다?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도 이것도 뭐냐? 이것도 장기계획이고요. 이것도 청사진이고 이것도 뭐다? 비구속입니다. 비구속.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전국의 무슨 계? 국토종합계. 그 밑에 둘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무슨 계? 광역도시계. 여러분 군장광역계획권 들어보셨나요? 군장광역계획권. 전라북도 군산, 장항 거기를 묶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충청남도 거기를 묶어서 종합적으로 군장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원주 평창광역계획권. 원주 평창. 평창 원주를 갖다 같이 묶어서 거기 종합적으로 봤죠. 부산 마산 광역계획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광역계획권 몇 개 있겠죠. 그 다음에 각 도시마다 무슨 계? 도시 군계획이 있다. 군계획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전국의 국토종합계 둘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광역도시에 그 밑에 무슨 계?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기본 밑에 도시군 관리계. 국토종합계 광역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계. 이렇게 전국이 계획으로 일사불란하게 쫙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라고 해요. 네, 우리나라는 계획 체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토지를 여러분이 사고 팔 때, 땅에다 투자할 때 제일 먼저 살펴야 그 도시에 이렇게 계획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계획. 계획을 보면 돈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계획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아까 좋은 나라라고 그랬죠? 첫째 인터넷이 잘 돼 있고 두 번째 요즘에는 공개합니다. 공개. 그러니까 요즘에 공개되지 않는 자료는 거의 없어요. 사기꾼 중에서 가장 좋은 사기꾼이 땅 사기꾼이야. 사기꾼 중에 좋은 사기꾼도 있나? 근데 땅 사기꾼이 좋은 이유는 뭐냐? 제가 땅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사기꾼은 땅 사기꾼이 좋은 이유는 첫째, 땅 사기는 사기치기가 쉬워요. 왜냐? 대부분 사람들은 땅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받는 99.9%는 땅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땅 가지고 사기치기가 좋아. 더 좋은 건 뭐냐? 땅은 실제 보여지는 것과 토지의 가치는 반비례해. 무슨 말이냐? 아름다운 땅 있죠? 경치 좋은 땅 있죠? 이런 데 한번 보면 사람들 보여주면 야, 이 땅 참 좋다 그래요. 경기도 양평에 물가 같은데 이렇게 딱 강이 바라다 보이고 그죠? 뒤에 산이 있고 그래서 이게 딱 여기다 전원주택 건축해놓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참 그렇겠네요 그래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땅은 거의 개발이 안 돼. 근데 제가 사기칠 때는 그런 땅을 갖다 보여주면서 대부분 사람들 야,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사기치기가 쉬워. 두 번째, 사기당하고도 상대방은 사기당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
여러분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갖다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땅을 가지고 5년, 10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분 사기당했다는 사실 모르죠. 그때 한 5년 지나고 땅이 전혀 가격이 안 올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어떤 전문가한테 확인해서 알아보니까 여기 절대 개발이 안 되는 땅입니다. 나중에 확인이 됐어.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죠. 저는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해보니까 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땅은 사기치기도 쉽고 사기당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고 알았을 때는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사기치기 아주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땅을 모르는 우리의 무지의 탓이지. 그래서 땅을 할 때는 상세히 계획을 봐야 되는데 이때 이 계획을 갖다 전부 다 보여준다고 정부는. 이런 차를 인터넷 같이 하면 전부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찾아볼 수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땅 사기꾼들이 전년에 많이 썼던 방법 중에 이런 자료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말이죠. 딱 인쇄해가지고 거기 보면 뭐 지도도 그려졌죠. 파란색으로 갖다 형광펜 밑줄도 몇 개 탁탁 그어놓고 말이지.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인데 말이죠. 이거 나만 가지고 극비 자료인데 하고 일반인들 보여주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보면 계획에 보니까 아까 여기 뭐 개발 나와 있거든. 이게 하나의 방향 설정이 불가능한데 그렇죠.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게 개발한다. 땅 사세요. 하고 대부분 사기를 쳤던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때요? 이 자료가 어떻게 된다고? 전부 다 공개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기꾼이야. 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 자료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대방이 출처를 제대로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사기꾼이야. 아니라면 어때요? 이거요?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올려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돼. 그럼 잘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자료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다. 출처를 갖다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 그럼 이게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요. 이 자료는 여러분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해요. 서울시 도시기본계 어디?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들어가 보세요. 찾아보세요. 오늘 숙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오늘. 서울시 기본계. 서울시 기본계획을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라고. 그러면 서울시 기본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진짜 실제 이제 시험이 끝나고 제가 이제 보통 토지를 강의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 자료들 갖다 전부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러분 책자로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럼 이 책자를 만들면 보통 이게 책이 한 권 이렇게 나와. 그럼 그 파일로 딱 다운을 받아가지고 서점 대학가 같은 데서 맡기면 이게 딱 이렇게 책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책 한 권이 보통 중개사 협회 같은 한 권에 50만 원씩 받고 팔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복사하면 돼. 이거 책자를 다 만들 수 있다니까 이렇게. 그럼 돈 10만 원 충분하잖아. 그렇죠? 그럼 서울시에서 20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러면 꼭 필요해. 그래서 오늘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을 꼭 찾아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전국은 이런 계획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 전국이 개발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있고. 자, 이게 하나만 더. 그러면 어떤 계획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계획들이 나오면 여기 하나만. 행정계획에 위계질서. 행정계 위계질서라는 것을 좀 기억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국토종합계획 최상위계획이라고 그래. 광역도시는 국토종합계획 하위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보다 상위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보다는 하위계획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계획이 상위계획, 어떤 계획이 하위계획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기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자, 어떤 원칙이냐? 4가지 공식. 하나, 둘, 셋, 넷. 이 공식을 기억하세요. 행정계획의 위계 질서가 갖는 의미입니다. 첫째, 보세요.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수립돼야 됩니다. 뭐라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 적합해야 된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 위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나 만약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위반되게 수립됐어. 위반.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이 위반됐다 하더라도 이 하위계획은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일단 수립이 되면 하위계획 일단 유효해. 무효가 아니야? 당연무효가 아니다. 뭐라고요?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이 위반되면 당연무효는 아니다. 세 번째,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이 위반되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하위계획은 취소 변경 사유가 됩니다. 무슨 사유? 취소 변경 사유. 그러나
만약 하위계획과 상위계획이 서로 충돌한다. 그러면 하위계획을 취소 변경해주기 전까지 상위계획을 서로 상충하겠죠. 이때는 당연하게 무슨 계획을 우선 적용하냐. 상위계획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게 네 가지 공식입니다. 됐나요?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이렇게 비워두세요. 비워둬. 네. 적어놓으면 한 번만 생각해. 잊고 지나가. 비워두면 두 번을 생각하게 돼. 그렇죠? 네. 반드시 적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자꾸 머릿속에 자꾸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지. 적어놓고 잊고 지나가는 하지 마요. 자, 저 뭐라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뭐 해야 된다? 하위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렇죠?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도 뭐는 아니다? 당연, 무효는 아니다. 그건 무슨 사유다? 취소,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러나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 네. 이때는 상위계획이 항상 뭐 하게 된다? 우선해서 적용하게 된다. 이 네 가지 공식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라고요. 앞으로 자주 나올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 진도에 들어가면 이 계획 파트 요거. 계획 파트면 거의 한 3주 정도를 공부합니다. 계획 파트. 이걸 계획에서 막 10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계획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 진도에 보면 교재에 무슨 뭐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지만 도시군 기본 당연 무효다. 또 도시군 기본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때? 이 공식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돼요. 위계질서. 모든 계획하는 질서.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나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위반됐다. 당연 무효는 아니다. 그건 취소, 변경 사유가 된다. 취소, 변경하기 전까지 두 계획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무슨 계획이? 상위계획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 공식. 행위 위계질서 이거 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36쪽에 보면 그 용어 정의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군 광역도시계획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뭐라고 표현했죠? 광역계획 권이죠. 권의 장기발전의 방향 제시잖아요. 여기를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잖아요. 광역시가 아니죠. 광역계획 권의 장기발전의 방향 제시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나오죠. 도시군 6개 지역이라고 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자, 이 군 기억하세요. 군. 항상 우리가 앞으로 군 하게 되면 말이죠. 군은 행정구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도 밑에 있는 군이 있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이 있어요. 네? 경기도 무슨 군. 그죠? 또 어때요? 여기 뭐 광역시 밑에 군도 있습니다. 광역시 밑에 있는 군 어떤 군이 있죠?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런 군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공부에서 특별시한시 이렇게 군 나오죠? 그러면 항상 이 군은 제외합니다. 어떤 군 얘기한다? 도 밑에 있는 군 말한다. 항상 기억하세요. 여기 이 군 할 때 도 밑에 있는 군을 말하지 광역시 있는 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억하세요. 그럼 거기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시, 군에 있는 뭐야? 제일 밑에 뭐다? 거기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봅니다. 기본계획 역시 어디? 6개 지역이죠. 6개 지역 밑에만 봅니다. 장기 발전의 뭐다? 방향제시잖아요. 방향제시. 그 다음에 종합계획이라는 표현을 썼네. 종합계획. 이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말이죠. 부문별 계획에 대립되는 개념이야. 부문별 계획이라는 것은 각 분야별 계획을 말해. 주택, 교통,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부문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종합계획 이것들 전부 다 망라계획이라는 얘기죠. 보세요.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 그 도시 20년짜리 청사진이라고 했죠. 20년짜리 청사진에 주택, 교통, 환경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망라되어 있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건 뭐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지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도시군계획 6개 지역에 6개 지역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 기본계획은 20년째 장기 발전의 청사지면서 종합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6개 지역에 거기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죠. 토지용, 교통, 환경 쭉 이런 것들은 다음에 계획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 공법상 가장 중요한 용어거든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교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저 옆에 적어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디? 6개 지역에 6개 지역에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이렇게 적어두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뭐라고요? 6개 지역에 토지를 어떻게? 가장이 아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무슨 게? 구체적 계획. 두 군데다 액센트를 탁 주세요. 가장 하고 구체적. 우리 공법상 수많은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가.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교재 내용처럼 이렇게 법에 나오다 하면 이게 뭔가 의미가 안 나와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면 6개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무슨 게? 구체적 계획.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서울시 기본계획. 서울시 20년째 청사지 마련돼 있죠. 그럼 청사진에 맞춰서 서울시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여기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서울시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 구체적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계획. 그 관리계획에서 1번 보세요. 1번 뭐가 나온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가 나오고 2번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마저동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 구역이 나오는 거 구역. 용도지역, 여기죠. 보세요. 용도지역, 용도구역. 이 용도지역,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토지의 호적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도시군관리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보세요. 뭐가 나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나오죠. 도로 뚫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건설하고, 장례식장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한마다 그 지역의 토지를 6개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인 구체적 계획이다. 그 구체적 계획에서 뭐가 결정된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결정되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손을 계획의 체계까지 여기까지 기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자, 첫 시간인데 많은 걸 했죠? 뭘 했죠? 제일 먼저? 부동산 공법이 뭔가? 개념을 정리했죠? 에?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에서 명령을 하고 개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수직적 관계, 불평등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이건 하나의 법률이 아니고 약 150여 개의 법률이 있고 그 중에서 6개 법률 출제 범위를 하는데 법 밑에는 뭐가 있고? 시행령, 시행령 밑에 시행, 규칙, 또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있다. 조례는 출제되지 않고 출제는 어디까지? 시행, 규칙까지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법적 성격 공부했죠.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이다. 토지와 건물, 그 중에서 특히 토지. 이건 행정법의 일종이다. 행정계획법의 일종이다. 규제법의 일종이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 건물에 관해서 행정계획을 비전을 제시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규제를 가는 법이다. 이 반면에 형사처벌할 수 있고 집행이 가능하다. 또 기술적인 특징 공부했죠. 범위가 넓고 개정도 자주 되고 수치도 많지만 우리는 참 좋아해야 될 법률이다. 어떻게 좋아하자? 절대 암기 중심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철저한 이해 중심으로. 제일 먼저 뭘 기억해라? 배경. 이 조례가 왜 나왔는가? 그리고 내용의 이해. 마지막 뭐가 있어야 된다? 저는 필이 없는 사람이 가장 싫어. 필이 꼭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출제 범위 설명드렸죠. 국토계획법에서 총 6개 법률, 6개 범위 출제 범위에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행정계획 공부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교육의 위계질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아까 행정관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요거 보상과 배상 차이점들 첫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하는 게 좋죠. 어때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할만합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으실 거예요.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재밌네. 그렇지? 재밌는 과목이야 이게. 뭐 어렵다고 그래.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공법은 아까 내용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는 절대 안 돼요. 짧은 시간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1월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내년 10월 달까지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 몇 개월 만에 단순하게 될 수는 절대 없어요. 나중에 무슨 조금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이 공법을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내용은 많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야. 그렇죠? 중요한 것은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쉬엄쉬엄 하면 해볼 만한 과목이고 진도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적게 받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늦게 시작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법은 여러분이 올해 1년 동안은 지금부터 10월 달까지는 학교 다닌다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올해 목표는 뭐다? 합격. 근데 어떻게 합격하자? 이왕이면 제대로 합격하자. 제대로. 그럼 제대로 하려면 첫째, 절대 뭘 안 해야 된다? 결석을 안 하셔야 돼. 결석하면 절대 안 돼요. 결석하면 중간에 한번 빠져버리게 되면 자꾸 빠지고 싶어. 그래서 그 다음 빠지면 그 다음 강의가 재미가 없어. 끊어져 버리니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결석하지 않고 쉬울 때까지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재 앞에다가 말이죠. 다음 주부터 앞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사인펜으로. 큼지막하게. 이렇게 제가 딱 보면 여러분 이름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야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름을 불러드리죠. 그죠? 이름을 부르라고 있는 거죠? 참고로 제가 이름을 한 번 더 부를 때마다 합격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제가 이름을 많이 부르면 그 사람부터 합격이 그만큼 높아요. 그렇죠? 합격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 이름을 참 많이 알아요. 그거 한 보다만 한 60% 이상 제 이름을 다 알거든요. 제가 그 이름을 불러주니까. 근데 어떤 사람 끝까지 이름을 얘기를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 물어봐도 이름을 대답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부터 뭔가 자신감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집에 가가지고 나 내년에 이런 공부한다고 주변 사람한테 전부 다 선포를 하세요. 선포.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옆에 사람한테 선포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하셔야 돼. 하셔야지 이거 말도 못하고 어디 가기는 가는데 어디가 그러면 그런 데 있어. 어디 그래? 깊게 하려고 하지 마. 다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합격하기 어려워요. 왜냐? 그 사람 말이죠.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떨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미리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지. 어디 갔냐? 그럼 지난번에 어디 다녔어? 나 시험 안 봤어. 그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 합격 못해요. 옆에 사람 딱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 공부를 옆에 사람들 도와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6월달, 7월, 8월 이렇게 되면 공부할 때 옆에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공부 못합니다. 여성분들 말이죠. 집안 일해야 되고 아이들 이렇게 하면 못해. 옆에 사람 다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고 올해 1년 동안 여기다 꼭 합격해가지고 나 이쪽에 전문가 한번 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지.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항상 어떻습니까? 좀 그만큼 자신감은 뭐 없다는 얘기고 항상 빠져나갈 뒷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절대 승부가 안 나요. 그럼 오래 하려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합격하시려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을 버리세요. 정. 정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기고 주말 되면 산에도 가야 되고 누가 오면 술도 마시면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아이들 돌집도 가야 되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옆에서 볼 때 저 사람 참 지독하다라고 할 점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장 아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남의 일은 잘 챙기면서 집안일을 못 챙긴 사람, 내 일을 못 챙긴 사람,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은 앞장서 챙겨. 그러죠? 남들은 그 사람 참 좋다고 그래. 근데 집에 가서 물어보면 죽을 맛이라고 그래 항상.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자기 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의 일을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항상 정을 버리시고 내년부터는 어떻습니까? 나 합격할 때까지는 일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